오늘 할 얘기는 메쉬맵. 이게 예전에는 서브스턴스 알레고리드믹 서브스턴스 페인터 시리즈에서 얘가 예전에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디셔널 맵 이렇게 불렀거든. 근데 이게 그냥 추가 맵이라는 의미여가지고 뭘 추가한 거야 라고 해서 잘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명명을 바꿨어요. 메쉬 맵. 메쉬가 뭐야? 메쉬란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덩어리 이쯤 됩니다. 덩어리. 물체라기보다 덩어리에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지?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물체가 존재하는 저거에 대한 이거 내가 왜 국어사는 찾아봐. 덩어리가 뭐 하는 건지. 뭔지 다 알 거야. 덩어리라고 하면.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도 덩어리라는 말은 이해를 할 거야. 그래서 메쉬맵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메쉬맵에는 종류가 있는데 종류가 7가지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노멀맵이 있어요. 이거는 들으면 아는데, 그래서 노멀맵이 뭐야 라고 하면은 설명을 잘 못해 사람들이. 노멀맵 뭐 하는 거냐면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탄젠트 앵글, 잘못 썼음. 탄젠트 노멀 앵글 맵이에요. 이게 플레임이야 얘. 탄젠트 노멀 앵글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일단 이거 뒤에 맵이 붙인 거 이거 띄게, 그냥 다들 맵이 붙으니까. 자, 탄젠트 노멀 앵글이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특정 물체를 표현할 때 해당 물체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다. 그리고 이 사각형에 튀어나와 있는 곳이, 여기가 튀어나옴, 볼록하게 튀어나옴, 여기는 들어감, 여기는 쏙 들어감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튀어나오고 이게 들어갔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서 이걸 알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진 맵이에요. 튀어나오는 거는, 우리가 튀어나온다라는 거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실제로 튀어나와 있으면 물체가 튀어나왔어 라고 알 수가 있거든. 튀어나옴, 그지?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은 들어감 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튀어나올 때는 라이트가 이쪽에 있을 때 여기에 그림자가 집니다. 들어가는 것은 라이트가 이쪽에 있을 때 이쪽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지? 이거 뭔지 다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굳이 라이트를 줬을 때 여기가 어둡고 라이트를 줬을 때 여기가 밝다면, 이걸 평면으로 뒀을 때 여기가 빛을 줬을 때 여기가 어두워지고 빛을 줬을 때 여기가 밝아지면, 그럼 이거는 들어간 걸로 보이고 이거는 튀어나와 보이는 걸로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거를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냐면, 3D라고 하는 것은 좌표계를 X, Y, Z 이렇게 3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X, Y, Z 각각의 좌표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좌우, 앞뒤, 상하가 있어요. 그지? 이거 뭔지 다 알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맥스에서 표현할 때 X, Y, Z로 표현하거든? 근데 이렇게 긋고 나니까 R, G, B잖아. 자, 레드, 그린, 블루. 뭐예요? RGB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RGB를 쓰는 맵이 노멀 맵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잘 모르겠지. 레드 채널이 하는 역할이 좌우를 흑백으로 표현해요. 그린 채널이 하는 역할은 Y를, 그러니까 앞뒤를 흑백으로 표현해.
블루 채널이 하는 역할은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거를 흑백으로 표현해. 아니 그게 그렇게 되는 거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여기 맵을 보면 예시를 들어보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뭐야? 선생님 저 저거 합니다. 저거는 게임에 들어가는 노멀 맵이 저렇게 나와요. 그지? 그래가지고 볼까? 자 여기 튀어나오고 들어간다는 걸 표현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왼쪽이 하얀색이고 오른쪽이 까만색으로 보이냐? 보이죠? 그럼 이게 뭐야? 좌우, 그지? 자 그린으로 갑니다. 여기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위쪽은 밝은 색이고 아래쪽은 까만색이야. 그러면 위아래 구분을 흰색, 검은색 맞아요? 맞지? 자 블루로 갔더니 여기 아까 전에 보니까 양옆으로 이렇게 돼 있고 좌우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들어간대야. 들어간 데 어떻게 돼 있어요? 까만색으로 표시돼 있지. 그래서 저 맵이 하는 역할이 RGB를 가지고 흑백으로 만들어서 좌우 앞뒤 상하를 채널로서 구분하는 겁니다. XYZ 좌표를. 그럼 그 좌표를 어떻게 할 거냐? 캐릭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캐릭터에 누가 이렇게 콩 하고 때려가지고 여기 혹이 났단 말이야. 이렇게 겁나 귀엽네. 이렇게 콩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혹이 났어. 근데 이 혹을 게임에서 표현할 때 오브젝트 자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려면은 애니메이션 키값을 따로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이렇게 생기는 구간은 여기에만 맵을 바꿔주면 얘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이펙트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총탄 구멍이 있어요. 니네 FPS 게임 할 때 벽에다 총 쏘면, 이렇게 벽이 있으면 나 이렇게 총 들고 빠바바방 하면서 이렇게 쏜단 말이야. 연기 막 나고 여기 뭐 생겨? 타는이 생기지. 근데 타는 가까이서 본 사람은 알겠지만 타는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여. 근데 생각해보면 게임 내에서 직접 모델링을 이거 하나하나 한다는 게, 우리는 이제 알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대단히 모델링을 실제로 바꾸려면 엄청난 수고가 들어간다는 거, 그지?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럼 뭘 하는 거냐면 여기다 알파를 갖다 댄 거야. 그래서 사실 총탄을 쏴가지고 이렇게 총흔이 남는 거는, 탄흔이 남는 거는 그거인 거예요. 전부 다 노말 맵으로 여기가 들어갔습니다 라고 표현한 맵을 여기다 뿌리는 거야. 쏠 때마다 총을. 그래가지고 총을 쏠 때마다 그 맵이 여기 더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맵이 다 증발하지.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용도로도 쓰기도 하고, 실제로 여기 보면은 얘가 실제 사람이어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막 이렇게 주름이 있고 입에도 이렇게 팔자 주름이 있고 이 코도 사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막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이런 막 표현 있잖아. 이렇게 실제로 들어가는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을 노말로 해서 넣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실제로 이런 디테일한 그런 표현이 들어간 사람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어때? 사실 그냥 이렇게 눈이랑 그냥 입만 있는 그런 애인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 예제를 보자면, 예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짜잔. 헐. 쏘리. 그냥 보면 되겠어. 근데 그렇지만 주소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경로를 바꿔가지고 지금 새로 다시 다 넣어야 돼. 괜찮아. 근데 아따 많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됐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거 보면은 그냥 두리뭉실하잖아. 아무것도 없고. 그죠? 얘 봐.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보세요. 이제 적용을 해볼게. 이 헬멧이라는 데다가 내가 헬멧을 넣으면 쭉 올려서 익스포트 텍스처, 이게 일로 같은데 여기 있었구나. 자, 여기에서
아니다.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이따가 나중에 하고. 자, 여기에서 헬멧을 내가 로우에다 넣어주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 아무것도 없었지. 봐봐. 이게 아니야. 자, 없지, 있지, 없지, 있지. 얘 와이어를 실제로 보면은 실제 와이어는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와이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돌려보니까 마치 얘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라이팅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야. 그림자가. 그지? 그러면 그거를 뭘로 해준다고 그랬어? 아까 전에 이 맵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던 거야. 실제 맵을 보니까 그렇게 생겨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맵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탄젠트 노멀 앵글 맵인데 너무 기니까 노멀 맵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제 이거 뭔지 알겠지? 자, 그래서 채널에 보면은 레드, 그린, 블루가 있는데 이거를 찍어 보니까 레드를 찍으니까 레드가 안 보이지. 그린을 찍으니까 그린이 안 보이고 블루를 찍으니까 블루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까맣게 할래, 하얗게 할래, 검게 할래 이러면은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빨간색으로 색을 칠해 놓으면은 얘는 그냥 빨간색인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컴퓨터에서 받아들일 때는 얘는 뭐냐면 저 값을 내가 띄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 컬러 피커를 보면은 R이 255고 G는 없고 B도 없습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게 원래 이 색깔의 정의야. 컴퓨터가 인식하는 값이. 그래서 실제로 채널로 가서 보면은 레드로 갔을 때는 값이 100%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나오는 거고 그린으로 갔을 때는 값이 0이기 때문에 까만색이 되는 거고 블루로 갔을 때도 값이 0이기 때문에 까만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RGB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실제로 컴퓨터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우리 16진법 쓰거든. 그래가지고 웹 컬러라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실제 컬러에 그 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표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0부터 9 그리고 여기부터 A, B, C, D, E, F로 해서 16개의 그 키를 쓰는 그 컬러를 만들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2열을 두고 16 곱하기 16 해서 256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컬러의 그 깊이 단위가 0부터 255까지야. 그래서 0부터 셌으니까 0도 컬러 1로 잡아서 1색부터 256색이라고 해서 256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컴퓨터는 숫자를 셀 때 1부터 세는 게 아니라 0부터 세기 때문에 0으로 돼서 255까지 총 256색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하나를 R 채널로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G 채널과 B 채널도 같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레드가 하는 거는 X에서 좌우 그림자, 그린이 하는 거는 Y로 앞뒤 그림자, 블루가 하는 거는 Z로 상하 그림자, 이거를 잡는다고 보고 RGB 채널이 존재하며 각각 흑백 채널로서 얘네가 RGB를 나타내는데 역할을 따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둬야 되겠어요. 알겠지? 예, 이거를 외우면 되고 이거는 알아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모드가 있는데 CMYK 컬러라든가 16비트 채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설명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지우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부터는 이게 좀 쉬워져. 왜 쉬워지는지 보여줄게.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앞에 W가 붙어서 월드 하고 노멀 맵이에요. 월드 노멀 맵은 이게 탄젠트 노멀 앵글이었잖아. 근데
월드 노말 맵은 말 그대로 월드인 거야. 월드 노말이야. 그냥 노말 앵글 맵 해가지고 이렇게 돼.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얘가 하는 역할은 여기 보면, 얘가 지금 기준이 탄젠트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브젝트가 현재 이렇게 있을 경우 각각 오브젝트에 이렇게 와이어선이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폴리 하나를 기준으로 RGB를 뽑아주는 게 탄젠트 노멀 앵글이에요. 그럼 월드는 뭐 하는 거냐면은, 월드는 이 오브젝트 전체를 잡고 얘를 XYZ로 놓고 보는 거야. X, Y, Z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내가 저장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열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 여기 있다. 열려라 참깨. No. 오케이. 됐다. 자, 이렇게 나왔죠. 얘가 이제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작업 진행 중인 그 오브젝트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때, 아까 내 헬멧 봤으니까 헬멧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뚜껑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여기 왜 이렇게 뭐가 많아. 이렇게 내려가라. 다 끄고 헬멧만. 쇼올 헬멧. 됐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게 아까 전에도 봤다시피 얘를 이렇게 주변 환경을 이렇게 라이팅을 돌려가지고 보면은 실제로는 평평한데, 자, 실제로는 평평한데 이게 평평하거든. 아무것도 없거든 이거. 근데 이 옆에서 보니까 더욱 알 수 있죠.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완전 그냥 평면. 그런데 라이팅을 돌리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UV를 매우 잘못 자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르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급하게 막 하느라고 이렇게 한 거니까. 자, 이거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맵이 들어가 있는 이게 노멀 맵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노멀 맵의 기준이 어디냐면, 각각의 뭐라 그래, 폴리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폴리가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얘를 노멀로 맵으로 보면 맵이 이렇게 잘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상에서 봤을 땐 여기가 평평해 보여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평평해 보이는 면에 맞춰서 컬러를 넣었지만,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랑 여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멀 맵 뽑았는데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 UV가 이렇게 잘려 있는 거를 보고 이거 매우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멀쩡해 보이잖아. 심지어 이것도 그냥 잘 들어가 보여. 이게 각각의 면을 기준으로 그거를 다르게 넣어서 그래요. 저거를 그 라이팅에 대한 왜곡 값을 서로 다르게 주기 때문이야.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딸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월드 스페이스 노멀을 봤잖아. 월드 스페이스 노멀로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노멀 맵을 뽑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뽑았을 때는 여기가 끊겨있건 붙어있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월드 노멀 맵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이거를 끄고 보여줄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월드 노멀 맵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아주 시커먼, 이렇게 시커먼 색을 하나 넣어놓고 얘를 안 보이게 해놨다가, 얘를 월드 노멀 맵에 의해서 아래쪽만 어둡게 해준다라고 내가 지정을 하면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이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잠깐만. 자,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커버추어라고 해가지고 커버추어 맵에 의해서 앵글이 꺾이는 데만 나오게 하는 거거든. 근데 월드 스페이스 노멀을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뭐 그냥 시꺼멓게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까맣고 밑에가 하얗게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월드 노멀 맵에서 적용되고 있는 상태는 이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위에가 흰색이고 아래가 검은색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제부터는 이런 그 메쉬맵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림자도 넣고 여기에 합성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검은색은 항상 이해를 할 때 적용되지 않음이에요. 그리고 흰색은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흰색은 얘가 나와도 돼, 괜찮아, 이거고, 까만색은 이거는 쓰지 않습니다 라고 X표 쳐놓은 거야. 안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시꺼멓게 X표 이렇게 쳐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얘로 보면 이 아래쪽이 X표 쳐놓은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적용하려는 건 뭐야? 색깔이 검은색이죠. 그러니까 검은색이 위쪽에만 적용되는 거야.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 빨간색이 위쪽에만 적용이라고. 이거 이해되냐? 이거 이해를 꼭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 못하고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위쪽만 파란색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게 여기에 기능이거든? 마스크 에디터라고. 이 기능에서 월드 스페이스 노멀의 안쪽에 보면 탑에서 바텀,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밑바닥을 기준을 100%로 적용했기 때문이야. 만약에 내가 이거 기준을 없애잖아? 그럼 없어져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이라고 해놓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오는 거야. 이제 이거 이해가 조금 더 쉽지? 그래서 이거를 메테리얼로 놓으면 이게 각을 아무리 바꾸더라도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은 적용 안 돼가지고 그냥 원래 원본색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원본색을 내가 만약에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놨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검은색과 흰색으로 적용된과 적용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이거를 나중에 합성할 때 되게 여러가지 활용식으로 이용해서 합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월드 스페이스 노멀 다음에 나오는 거 메쉬맵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커버추어라는 게 있는데, 커버추어를 보니까 이게 막 지글지글한 표현이 사방팔방 막 돼 있거든. 이게 뭘 기준으로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나온 거냐면 평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커버추어는 이게 더하기 값으로 이렇게 올라간 값에 한해 가지고 여기를 플러스, 그리고 내려가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잡아요. 그래서 플러스 때는 색이 밝은 색이 돼. 그리고 마이너스 각으로 꺾일 때는 값이 검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해를 하면 튀어나오면 흰색이고 들어가면 검은색이야. 잘 봐. 보여? 그지? 튀어나오면 흰색, 들어가면 검은색.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커버추어라고 해. 커버추어라는 게 커버추어. 스펠링 틀리면 쪽팔려요. 자, 커버추어 맵. 그래가지고 커버추어라는 맵 자체가 그 커브 알죠? 커브 알지? 이걸 커브라고 하잖아. 이렇게 휘는 거, 그지? 이 커브 휘는 거에 대한 표현 맵이야. 자, 다음 빨리빨리 넘어갈게.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안 중요한 게 없어 메쉬 맵엔.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뭐 하는 거냐면은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붙어 있을 경우 까맣게 표현하는 거야. 뿔과 투구는 떨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맵을 뽑을 때 뿔과 투구가 떨어져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어떻게 했어? 시커멓게 그림자를 넣어 놓았다.
오클루전이라고 해요. 앰비언트는 이제 그 저게 뭐지? 그 맥스나 아니면 그 기타 프로그램 그래픽적 용어이기 때문에 오클루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오클루전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거 절대 이해 못해. 한 장면의 각 점이 앰비언트 라이팅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쉐이딩 및 렌더링 기법이다. 이해되냐? 절대 이해 안 되거든. 근데 이미지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여기 왜 까맣게 나와? 물체들끼리 서로 붙어 있잖아. 이해되지? 그런 거예요. 그러고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그리고 포지션. 포지션은 한마디로 끝낼게요. 이거 그라데이션이야. 근데 이걸로 보니까 그라데이션인지 잘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마스크 에디터라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여기가 아니야. 자,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밑에는 빨간색, 위에는 파란색이죠. 자, 이제 월드 스페이스 노멀 설명 끝났으니까 이거 끄고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포지션 100%로 해놓으면 위에는 무슨 색깔이야? 파란색. 밑에는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근데 이게 지금 포지션 그라디언트도 뭐로 돼 있겠어요? 그럼 탑에서 바텀, 그지? 이거 끈다. 왼쪽에서 오른쪽, 그지? 왼쪽에서 오른쪽, 그지? 끄고, 자, 그럼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앞에 파란색, 뒤에 빨간색. 쉽죠? 포지션 그라디언트는 왜 필요한 거야? 이게 중요해. 포지션이 그라디언트라는 거는 알겠어. 근데 포지션 맵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사용되고 있는 월드 스페이스 노멀이나 그 앰비언트나 다 어떤 게 필요한, 오클루전이라고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다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위쪽이 더 밝아 아래쪽이 더 밝아? 이런 거를 물어볼 때 써야 돼요. 그 포지션. 앞에가 더 세야 돼? 뒤에가 더 세야 돼? 이런 거. 월드 스페이스 노멀은 그래서 앞에가 더 묘사가 정확해야 돼? 뒤에가 더 묘사가 정확해야 돼? 들어가는 거 나온 거에 대한 묘사는 어느 정도로 표현해 줄 것인가, 이런 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에서 봐야 되는 메시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멀, 월드 스페이스, 앰비언트, 커버처, 포지션까지 있었고, 하나 더 써야 되는데, 하나 더는 뭐냐면 띵니스예요. 띵니스는 이건 두께 맵이거든. 두께 맵. 두께 맵은 왜 필요하냐면 오브젝트가 존재할 때 이 오브젝트의 두께를 그 컴퓨터 계산식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계산하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 칠해놨는데 코, 귀, 그리고 손끝, 발끝만 이렇게 시꺼멓게 칠해놨잖아. 띵니스 맵은 사람 뽑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캐릭터를 진행할 때 이거를 쓰게 될 겁니다. 이거를 하게 됩니다. 이거 뚫려지는 정도거든. 그래서 이 뚫려지는 정도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은, 사람 인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모든 곳이 두께가 다 똑같이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부분에 한해 가지고 두께가 얇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귀가 있고, 귀, 코, 그리고 손가락 사이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인물을 표현해야 될 때 그런 식으로 그 뚫려지는 구간을 표현해 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착시를 일으키게 되냐면, 이게 사람인지 그래픽인지 구분을 못 하겠어 라는 거를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느끼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사람인지 그래픽인지 더 이상 모르게 하려면 서브스페이스 스캐터링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게 모든 사람을 표현할 때는 진짜처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얼굴에다가, 그러니까 모델링이 있을 때 여기다가 컬러만 막 덧칠해가지고 여기에 눈 있고 여기 코 있고 여기 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는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딱 보자마자 알아요. 잘 칠했네, 이렇게 알지, 보자마자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단 말이야.
사람이다라는 거를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뒤쪽에서 라이팅을 땅 때렸을 때 앞쪽은 시검해지고 이쪽도 시검해져야 되는데 요 끝에서 얘가 만약에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그 컬러에 의한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가 이 인접면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가 마치 실제로 두께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오게 하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두께가 얼마인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사람이 할 수 있긴 하지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계산해 주는 게 띵니스 맵이에요. 띵니스 맵의 계산식은 어떻게 되냐면 포지션 맵과 월드 노말의 앰비언트 오클루전 3개를 더한 거야. 그래서 합성식이 있긴 하거든. 근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 넘어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묘사를 할 수 있는 게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는 가장 주로 쓰여지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제는 좀 요거를 예시를 들어볼게. 우리가 만약에 얘가 그 이런 오브젝트가 있다고 쳤을 때 이 해당 오브젝트에서 특정 부분이 금속으로 되거나 특정 부분이 막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기름을 부었다거나 뭐 이런 표시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여기에서 브러쉬로 칠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브러쉬로 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말했던 앞뒤 체크, 위아래 체크, 두께 체크, 그리고 앞으로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거 체크 가지고 그 마스크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튀어나온 부분만 내가 금속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한다면 아래쪽에 표현되는 애는 얘는 금속이 아닙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넣어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위쪽에다가는 여기는 금속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맵이 이렇게 메테리얼이 이렇게 2개가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색깔이 너무 어둡게 했나보다. 요 정도면 되겠다. 이거 금속처럼 보이죠? 매우. 그지? 매우 금속? 금속 아님. 색깔도 어둡게 할까? 이렇게 금속 아님, 매우 금속. 금속 아님, 매우 금속. 자, 그러면 이렇게 금속인 곳이 안쪽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쪽만 금속으로 나와야 된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마스크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add 블랙 마스크 해가지고 안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마스크 항목이 새로 생기거든, 보기에서. 그럼 마스크는 안 보이죠. 근데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곳만 내가 금속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제너레이터 안에 마스크 에디터 안에 요거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커버처 여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커버처를 이렇게 쓰면은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흰색으로 표시해서 여기가 메탈이 될 것이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간은 검은색으로 표시돼서 여기가 메탈이 아닌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값을 보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곳만 금속처럼 됨으로써 안쪽에 이렇게 녹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표현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섞을 때 보통 메테리얼을 하나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메테리얼을 여러 개를 둠으로써 그 메테리얼을 섞어주는 공식은 여기 나와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메테리얼을 체크 무늬로 섞는다. 그럼 여기 체크도 있어요. 어딨냐? 여기 있는데. 체크 잘 안 보인다. 그냥 아무거나 하나 넣어야 되겠다. 이걸 여기 있구나. 자, 체커로 넣는다. 체커로 이거를 여기다가 이거 필터로 넣네. 필터가 아니라 우클릭하고 add 필. 필 이거 채우기 맵. 그 다음에 이거 체커를 넣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체커를 넣는데 이 체커의 기준을, 얘는 UV 기준이거든. 근데 이거를 3D 기준으로 두면 이렇게 나와요. 그 3D 기준으로 두고 이거를 요렇게 바꾸면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요 기준으로 놓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놨을 때는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알겠지? 네? 이거는 색깔을 요런 식으로 넣을 때 요렇게 넣는 건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체커가 아니라 다른 합성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른 합성식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지? 또는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넣을 수 있다. 요렇게 넣었을 때는 이거를 크기를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순간에 이거를 그 콘트라스트 값을 조절을 해서, 자 여기 보면은 얘를 끄고 얘만 켜고 여기에서 섞어주는 방식을 마스크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서브스턴스 페인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색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나와지는 이 메쉬맵의 결과물들 있잖아, 이걸로 선택을 하는 툴이에요. 어떤 식의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말은 페인터 툴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선택 툴인 거야. 셀렉터 툴이에요. 셀렉터 툴. 그럼 서브스턴스 페인터 색칠 못해요? 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색칠 기능이기 때문에 색칠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 색칠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우클릭한 다음에 페인트 기능이 있거든. 애드 페인트. 페인트 기능 놓고 브러쉬를 선택하고, 브러쉬에서 어떤 식의 페인팅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이게 페인팅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페인팅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페인팅을 할 수 있다. 필압 조정 가능한가요? 라고 하면은 필압 조정도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 필압 조정은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플로우라고 있거든. 플로우가 이게 필압이 켜져 있으면은 이게 나옵니다. 필압이 흐리게 칠하면 흐리게 나와요. 세게 칠하면, 자 이쪽에서 이게 세게 칠해볼게. 세게 칠하면 세게 나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베이직으로 해놓고, 필압이 안돼. 필압이 안되고 있어. 잠깐만. 스트로크 오파시티가 100%고 미니멈 필압을 0으로 해놓고 해놔도 안되네. 안되네. 전혀 안되고 있는걸. 필압이 전혀 안되고 있어. 원래는 이게 되거든. 근데 지금 기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냥 오류가 일어난 거지, 저게 원래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돼요. 왜 안 되는지는 내가 나중에 알아봐야지.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칠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외부에다가 적용해가지고 나오게 하면은, 이게 느리구나. 잠깐만. 좀 얘를 끄면은 좀 빨라지거든. 네. 얘를 끄고 외부에다 적용을 해보면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적용 사례를 좀 보면은 여기다가 이거 넣고 노멀은 넣고 러프니스를 여기다 넣고 메탈릭을 여기 넣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 적용 사례 맵이 하나 잘못 들어갔네. 어느 맵인지 모르겠네. 요거 잘못 들어갔네. 이게 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얘 봤을 때 이게 금속처럼 보이냐? 아니지. 근데 이게 맵이 하나 잘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봐봐. 얘 금속처럼 보여? 좀? 그지? 이게 맵에 의해서 이런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맵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맵들이 여기 있는 4장이거든. 최종 결과물인 거야, 얘네가. 그래서 이 최종 결과물에 대한 거는 신경을 잘 써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 줘야 결국 그게 그 작업 결과물의 퀄리티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외워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